비가 잦았던 9월의 끝자락, 시장 가게 앞수레 위에는 채소 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정미자는 비닐 우산을 뒤집어 쓰고도 손에서 장바구니를 놓지 못했다. 가게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오래였다. 하루의 리듬은 늘 그렇듯 소소한 것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그날 밤 집에 들어서자 작은 진동음이 집안을 가로질렀다. 아들의 이름이 뜬 메시지였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파트타임 제안이 왔어요. 급여도 많고 경력 쌓기에도 좋대요. 출국 서류 처리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에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와 카카오톡 프로필이 함께 왔다. 사진은 밝은 웃음의 젊은 외국인들이었다. 정미자는 처음엔 흐뭇했다. 아들이 말하던 한 단계 도약의 기회처럼 보였다. 그가 지난 몇 년간 급여에 맞추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고 외국에서 벌이가 있다는 소식은 한 줄기 희망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들은 가벼운 배낭을 메고 떠났다. 공항에서 보낸 짧은 사진 한 장과 함께였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요. 그 말이 마지막 온전한 대화였다. 며칠이 지나자 연락은 뜸해졌다. 처음에는 시차 때문이려니, 현지 통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하지만 한 주 열흘이 흐르도록 답장이 없었다. 정미자는 불안해졌다. 아들에게는 직장 동료도 오랜 친구도 명확히 알려진 사람이 없었다. 그가 공유한 링크들은 그럴듯했지만 돌이켜보면 전체가 아주 조심스럽게 포장된 구직 광고 같았다.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아들의 은행카드로 이상한 송금 내역이 몇 건 찍히기 시작했다. 같은 날 여러 번 출금이 이루어졌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이 불규칙했다. 계좌에서 자잘한 금액이 여러 명에게로 여러 번 쪼개져 나갔다. 정미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을 찾아가 내역을 인쇄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패턴과 유사합니다. 해외에서 같은 번호로 여러 계좌에 돈이 흘러갔다고 보고된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정미자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토록 믿고 보냈던 아들의 행동이 거짓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다. 아들은 그런 사람 사기꾼이 아니다. 그가 만약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분명 무언가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일 거라는 직감이었다. 이 직감은 어머니 특유의 직관이었다. 사람의 얼굴을 오래 보고 살아온 자가 아들의 눈빛에서 느꼈던 미묘한 불안과 선함을 잊을 리 없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역 경찰서의 초기 반응이었다. 담당자는 해외 유인형 사기 사건과 관련된 흔한 유형이라며 절차를 설명했다. 우선 외교통상부에 연락해 대사관 경로로 신원 조회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연락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그 절차가 뜻밖의 걸림돌을 만났다. 아들의 여권 사본도 신분 인증 문서도 전혀 제출된 바가 없었고 현지에서 발견된 기기들은 대부분 초기화되거나 암호화되어 있었다. 대사관 측도 즉각 움직이긴 했지만 도착지가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신원 확인 서류 없이 보호 요청을 하면 절차상 제약이 컸다. 현지에서 여권이 없거나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법적 행정적 제약으로 신속한 조치가 제한됩니다. 담당자는 그렇게 설명했다. 정미자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구석이 쓰라렸다. 대사관이 도움의 문이지만 문턱 너머까지 다 건너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 무렵 정미자는 아들이 출국 전 남긴 휴대폰을 손에 넣게 되었다. 배낭에서 나온 기기 한 대는 꺼져 있었고 비밀번호는 아들이 평소 쓰던 것이었다. 기술에 약한 정미자는 이성표라 불리는 한 젊은 보건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는 단호하고 조심스러웠다. 복원은 가능해요.
다만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이전된 정황이 있으면 일정한 기록만 복원됩니다. 며칠 뒤 복원된 기기에서 나온 파일들 중에는 아들이 친구에게 보낸 듯 보이는 음성 메시지 한 개가 있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숨소리 사이로 짧은 문장이 들렸다. 미안해 엄마. 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그 음성은 정미자의 가슴을 단단히 쥐어줬다. 울음이 쏟아졌지만 그건 분노나 경악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건 이해의 울음이었다. 아들이 악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순간 어쩔 수 없는 연민과 함께 분명한 책임감이 깃들었다. 정미자는 결심했다. 아들을 범죄인으로 단정짓는 세상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음 며칠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았다. 정미자는 은행 계좌의 흐름을 추적했고 출국 지역을 제공한 중개업체의 SNS 게시물들을 스크롤해 과거 채용 패턴을 분석했다. 온라인에는 이미 비슷한 사연들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 해외에서 급여가 보장된다는 광고와 달리 도착하면 전화기 수십 대에 둘러싸여 하루 종일 통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여권이 회수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사례들이었다. 피해자 일부는 겨우 탈출해 구호단체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많은 경우 신속한 구조는 어려웠다. 정미자는 이제 어머니로서 행동해야 했다. 분노와 체념 사이 그녀는 외로웠지만 겁내지 않았다. 그녀가 할 일은 단순했다. 아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할 근거를 없애고 그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단서를 모으는 것. 휴대폰 속 짧은 음성, 계좌의 자녀 내역, 그리고 아들이 출국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이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 한 줄기 실마리였다. 그날 밤 집 앞 작은 등불 아래에서 정미자는 노트를 꺼냈다.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건 내 아들이건 간에 난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녀는 펜을 잡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첫 줄은 간단했다. 먼저 엄마가 갈 길을 정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의 노래처럼 얇게 쓰인 마지막 문장을 붙였다. 엄마, 나 믿어줘. 창밖의 어둠엔 작은 빗소리가 섞였고 가게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다. 정미자는 펜을 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정미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전화기 속에서 복원된 짧은 음성은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되감았다. 엄마, 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한 문장은 끝나지 않은 문장처럼 들렸다. 어디선가 더 있을 것만 같았다. 보건 전문가 이성표가 다시 연락을 했다. 어머님, 데이터 중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영상은 없지만 위치 기록이 남았어요. 정미자는 서둘러 그를 만났다. 화면 속 지도에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떠 있었다. 메콩강 인근의 무명 도시. 그곳은 뉴스에서 자주 들리던 곳이었다. 최근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한국 및 외국인 청년들이 가짜 채용 공고에 속아 현지 온라인 사기 단지로 유인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도착 즉시 여권을 압수당하고 탈출 시도 시 폭행이나 구금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대사관들은 사건 인지 후에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즉각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미자는 TV를 끄지 못했다. 그 뉴스는 바로 아들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며칠 뒤 그녀는 외교부 해외안전과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공식 접수를 하려면 피해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여권, 사본 또는 현지 경찰 신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미자는 숨을 삼켰다. 그럼 아들이 거기서 도망쳐 대사관으로 가도 여권이 없으면요? 그럴 경우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보호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당국이 먼저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전화를 끊자 정미자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여권이 없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그 밤 그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기 공장 탈출, 해외 강제 노동 피해자, 온라인 사기 단지. 화면에는 비슷한 사연들이 끝없이 쏟아졌다. 월급 보장, 숙소 제공이라던 광고에 끌려갔지만 도착 즉시 전화기를 압수당한 청년. 도망치다 붙잡혀 폭행당했다는 탈출자.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권이 없어 문전박대당한 사람. 정미자는 한 단체 이름을 적어 놓았다. SEA 레스큐 네트워크 해외 피해자 돕는 비공식 NGO. 네, 이곳은 SEA 레스큐입니다. 정미자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 그쪽 어디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계좌 흔적이 있고 위치 기록도 남았어요. 신원정보 있으세요? 있긴 한데 여권 사본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공식 기관이 아니니까요. 정보만 보내주세요. 비슷한 지역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매칭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났다. 누군가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구나. 며칠 후 메일 답신이 왔다. 제보해 주신 이름과 비슷한 사람이 작년 11월경 현지 복합단지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곳은 공식 취업사기 거점으로 조사 중이며 피해자 대다수가 인터넷 금융사기 및 가상화폐 중개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메일 하단에는 현재 그 시설은 철수 중이나 일부 피해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정미자는 그 한 줄을 붙잡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신문기사를 오려 노트에 붙였다. 국제 사기 조직 피해자, 귀국 후 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사관, 여권 분실자, 긴급 보호 절차 검토.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만 그 속도는 너무 느렸다. 정미자는 손으로 신문 귀퉁이를 쓸며 중얼거렸다. 너무 멀리 있구나. 그래도 이제 어디선가 숨을 쉬고 있겠지. 그날 밤 정미자는 아들의 복원된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 속에는 그가 남긴 사진 몇 장과 음성 메시지 하나 더 있었다. 엄마, 만약 내 전화가 복구된다면 그건 내가 도망쳤다는 뜻이에요. 도망치면 대사관에 가려 했어요. 근데 여권이 없어요. 그래도 믿어주세요. 난 지금 살아있어요. 그 목소리는 불안하지만 확고했다. 정미자는 가슴에 전화기를 꽉 눌렀다. 그래, 믿는다. 엄마는 믿는다. 창문 밖으로 동이 터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구나.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손에 쥔 낡은 전화기 속 한 줄의 메시지가 사라진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으로 불러냈다. 사람이 사라지는 데는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아들의 흔적은 너무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전화기 위치 기록, 출국 기록, 송금 내역. 모든 게 있어야 할 곳에서 사라져 있었다. 남은 건 계좌의 흐릿한 잔상뿐이었다. 정미자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체 내역은 본인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법 거래라면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사기 피해 신고가 정식 접수돼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해외 송금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손에 쥐고 나왔다. 거리에선 커피 향이 풍겼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길가 전광판엔 뉴스 자막이 흘렀다. 동남아 지역 불법 사기 단지, 피해자 수백 명 구출 다수는 여권 분실로 귀국 어려워. 그 자막의 한 줄이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귀국 어려워. 그건 마치 아들을 가리키는 말 같았다. 그날 밤 이성표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송금 내역 일부가 해외 금융 서버에서 확인됐어요. IP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고 중간에 암호화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흔적을 지운 겁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정미자는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이체 기록에 한국 계좌가 하나 연결돼 있더군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단 3만 원. 메모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미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아직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확신은 없지만 그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튿날 NGO SEA 레스큐에서 다시 메일이 왔다. 귀하의 제보와 일치하는 인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이동 중 탈출을 시도했으나 다시 붙잡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메일 하단엔 희미한 문장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미자는 답장을 썼다. 그 사람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를 버렸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며칠 뒤 정미자는 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어머님, 해외에서 입금된 계좌가 국내 중개업체 명의로 연결된 걸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 상태이고 대표는 출국했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 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SNS 페이지가 최근까지 활성화됐습니다. 그녀는 즉시 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다. 화면엔 화려한 홍보 문구가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 해외 IT 투자 콜센터 인재 모집. 숙식 제공, 고급 숙소 보장. 아들의 첫 문자에서 봤던 바로 그 문장들이었다. 정미자는 해당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캡처해 파일로 저장했다. 그리고 이성표에게 전송했다. 이걸로 뭔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짧게 답했다. 이건 단서가 됩니다. 비슷한 구조의 사이트들을 역추적하면 동일 서버에서 운영된 페이지들이 나올 거예요. 그날 밤 이성표의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유사 사이트 주소가 뜨고 있었다. 그중 몇 개는 사라진 계좌와 동일한 금융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하나의 산업이었다. 최근 동남아 각국에서 운영된 국제 사기 네트워크가 복수의 가상 계좌와 해외 법인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일자리 제한을 받고 출국한 이들로 현지에선 강제로 사기 콜센터 업무를 시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미자는 TV 앞에 앉아 메모를 적었다. 자금 세탁, 가상 계좌, 피해자. 그 세 단어를 원고지 첫 줄에 적었다. 그녀는 글씨를 또박또박 눌렀다. 이건 내 아들의 이야기이자 그 이름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다. 며칠 뒤 SEA 레스큐에서 긴급 전화가 왔다. 정미자 씨,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현지 협력자가 어떤 폐허 건물에서 당신 아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름 옆엔 귀국 대기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미자는 숨을 삼켰다. 그게 정말 제 아들인가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서엔 그의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몸을 떨었다. 이제 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음성을 다시 들었다. 엄마, 나도 피해자예요. 짧은 한마디가 수많은 다른 목소리의 대변처럼 들렸다. 정미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젠 엄마가 대신 말해줄게. 그녀는 NGO 연락망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보냈다. 번역 및 피해자 가족 연락 지원. 아들의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 사라진 건 계좌가 아니었다. 그 계좌 뒤에 있던 사람의 이름, 그의 존엄, 그의 청춘이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이 빛을 비출 것이다. 어머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돈의 흐름 속에 묻힌 이름들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의 시작이었다. 사람을 찾는다는 건 그 사람의 흔적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상의 무심함과 싸우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들이 사라진 지 5달. 그동안 수십 통의 메일을 보냈고 수많은 기관과 통화를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다. 확인 중입니다. 현지 경찰과 협의 중입니다. 대사관에서 접수되면 저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말이 가장 확실한 포기처럼 들리는 날들이었다. SEA 레스큐유입니다. 정미자 씨, 현지 연결이 됐습니다. 낯선 영어 억양의 통역사가 말을 이었다. 그쪽 NGO 구조원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귀국 대기자 명단에 있던 사람이 실제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조된 게 아니에요? 그 시설이 철수하면서 인원 일부가 다른 단지로 이송된 겁니다. 이송 후엔 현지 당국에서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미자는 숨을 삼켰다.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며칠 뒤 정미자는 외교부 산하재외국민보호센터를 찾아갔다. 접수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사례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공식 사건 번호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럼 그 번호는 누가 주나요? 현지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발급해야 합니다. 그럼 제 아들이 여권이 없으면요? 그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울 수 없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무력감이 피처럼 느리게 번져갔다.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려 있었다. 해외 사기 조직 피해자 구조 난항 행정 공백에 방치된 사람들. 기사에는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가 이어져 있었다. 여권이 없다고 신고도 못합니다. 대사관에선 절차상 어렵다고만 합니다. 정미자는 기사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 속 얼굴들이 모두 자기 아들 같았다. 며칠 뒤 SEA 레스큐 본부로부터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는 이국의 구조대원이 있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렸고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다. 당신의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말에 정미자는 숨을 멈췄다. 정말입니까? 그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이 지역은 행정과 법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현지 경찰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미자는 눈을 감았다.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정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벽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진실은 국경을 넘지 못하는구나. 법도 행정도 결국 사람을 구하진 못하는구나. 그러다 문득 아들의 음성이 다시 들린 듯 했다. 엄마, 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며칠 후 정미자는 직접 NGO의 협력 연락망을 통해 현지로 향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세한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가야겠다. 내 아들이 거기 있다면 내가 데리고 와야지. 비행기 창문 너머로 수많은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진실이 멀리 있다면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 현지 NGO 직원이 공항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이곳은 다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곳곳에 카메라가 있고 낯선 사람들이 길모퉁이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두렵진 않아요. 그곳에 내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구조대는 은밀히 움직였다. 정미자는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바라봤다. 현장 영상 속에는 좁은 건물, 쇠문, 그리고 복잡한 배선들이 보였다. 저기 그 안에 그가 있다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은 이 건물에서 발견됐어요. 정미자는 두 손을 모았다. 부디 살아있게 해주세요. 잠시 후 무전기가 울렸다. 대상 확보 완료. 탈출자 3명 발견. 정미자는 입을 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그 안에 아들의 이름은 아직 없었다. 남은 명단은요? 확인 중입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구조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사람, 추가 발견. 의식은 있으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미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름이 뭐죠? 무전기 너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현. 나는 그날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다. 비로소 진실이 국경을 넘어 나에게 왔다. 엄마, 나 돌아왔어요. 그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몰랐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이 들었다. 진실은 법으로 닿지 못하는 곳에도 존재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그 벽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사람의 정의가 세상에 닿았다. 그날 아들은 돌아왔다. 그 어떤 기적의 순간보다 조용하게 공항의 사람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쓴 얼굴, 깡마른 어깨, 그리고 눈동자에 남은 공포의 그림자. 현아. 내 목소리는 내 의지보다 먼저 울컥 튀어나왔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떨리며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그 두 글자로 모든 말이 끝났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몸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아직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온도였다. 며칠 뒤 병실엔 경찰과 조사관들이 오갔다. 의료진은 신체 검사를 마친 후 조용히 말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그리고 폭행 흔적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꺼내 들었다. 강현 씨,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켰다는 게 어떤 일이었죠? 전화 대본을 읽었어요. 돈을 보내라고 협박 문장을. 조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록을 멈춘 채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엔 복잡한 연민과 현실의 냉정함이 뒤섞여 있었다. 강현 씨,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을 맺지 못했다. 정미자가 대신 입을 열었다. 범죄에 이용당했어도 법은 용서를 쉽게 안 하겠죠. 조사관은 고개를 숙였다. 예. 하지만 판사님이 상황을 감안해 주실 겁니다. 몇 주 뒤 법정 안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했다. 피고석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검사는 말했다. 피고인은 불법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했다. 그는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감금과 폭행 속에서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가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피해자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정미자였다. 재판장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은 그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한 잘못입니다. 누가 그를 끌고 갔는지, 누가 시켰는지를 묻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또 다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었지만 단호했다.
법정 안은 잠시 고요했다. 기자의 셔터 소리가 멎었다. 피고인 강현은 조직의 협박과 감금 상태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자유의지가 결여된 점,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아들은 무겁게 중얼거렸다. 엄마, 나 감옥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미자는 손을 잡았다. 넌 이미 다녀왔어. 세상에서 제일 큰 감옥에서. 며칠 뒤 뉴스에서 이런 제목이 흘렀다. 해외 사기 조직 피해자, 한국 귀환 후 자수법원, 감형 및 치료 명령.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정미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NGO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피해자 가족 상담 봉사자로 등록했다. 다른 어머니들이 저처럼 늦게 알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새로운 힘이 있었다. 며칠 후 한 기자가 물었다. 어머님 용서하셨나요? 정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요?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이 다시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 아이들이 모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렀다. 아들은 공방을 열었다. 손으로 나무를 깎으며 조용히 살아갔다. 누군가 물었다. 이제 후회는 없나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후회는 매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때 내가 겪은 일로 누군가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잘못은 그 실수를 이용해 누군가를 짓밟는 세상에 있습니다. 내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완벽히 깨끗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의 눈동자엔 이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그 빛이야말로 진실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죄의 무게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인간으로 서려는 마음이었다. 멈출 수 있는 진실. 요즘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듣습니다. 해외 고수익 취업 제안에 속아 강제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 SNS에서 연결된 투자 사기, 가상화폐 알선, 가짜 콜센터. 이제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들 속엔 정말 속아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불법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협박에 시달리며 목숨을 담보로 일했고 또 누군가는 단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범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복잡한 현실을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남아 각지에서 한국인들이 불법 사기 조직에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대사관은 신원 확인이 어려워 구조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혀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SNS에 한 줄 문구, 숙식 제공, 월 1,000만 원 가능, 해외 IT 일자리. 그 한 줄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안 걸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속는 거야. 하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 속엔 누군가의 아들, 딸, 친구가 있습니다. 현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조직들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세금, 비자 걱정 없다. 숙소와 식사 무료.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권이 압수되고 휴대폰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도망치면 폭행, 거절하면 굶김, 신고하면 가족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람보다
불법임을 알지만 돈 때문에 갔다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해외 사기 조직에 연루된 일부 가담자들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불법이 아니라 기회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선 먼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함께 멈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인이 해야 할 일. 의심되면 즉시 멈추세요. 고수익 단기간 무경력 비자 지원. 이 네 단어가 함께 있으면 거의 100% 위험합니다. 회사 제안은 공식 홈페이지와 사업자 등록번호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류는 이메일이 아니라 실물로 받아야 합니다. 여권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둘째, 가족이 해야 할 일. 가족 간의 대화는 생명선입니다.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라는 질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가족도 그를 찾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셋째, 정부와 사회의 목. 대사관은 신원 확인이 없어도 임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해외 사기 조직의 피해자는 처벌보다 재활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SNS 온라인 채용 광고에 대한 국제 공조 단속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의 이름은 민수. 가상의 인물이지만 뉴스에 나온 수많은 실제 사람들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민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했지만 돈이 늘 모자랐습니다. SNS에서 본 한 문장. 한 달에 1,000만 원 숙식 제공, 해외 IT 파트. 그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출국 후 며칠 동안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호텔 같은 숙소, 매일 배달되는 식사,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 그러나 그 뒤에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전화기를 붙들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협박 문장을 읽었습니다. 송금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처음엔 장난 같았지만 나중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여권이 없었고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몰래 녹음된 음성 하나를 남겼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도 피해자예요. 그 음성은 결국 복원되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어머니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외교부를 찾고 NGO를 찾고 신문사에 제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확인 중입니다. 절차상 어렵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따라 SNS, 계좌 IP 주소를 추적했고 결국 아들은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담자입니다. 그날 재판정에서 어머니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아니라 삶을 지키려 한 겁니다. 판사는 짧게 말했다. 그의 잘못은 가볍지 않지만 그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에게 내려진 건 감옥이 아닌 사회봉사와 재활 명령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후 지역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엔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돈이 사람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불법 취업 예방 교육 모임을 만듭니다. 그녀는 강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쉽게 번다는 말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물이 숨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의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멈추는 힘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 번의 의심, 한마디의 대화, 하루의 선택에 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